네, 애프터마켓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금요일장 미국 증시에서 떠올랐던 이슈들 외신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4가지 키워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키워드 먼저 열어보시죠. 긴급에서 이제는 완전 승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 FDA가 이제 이르면 월요일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수 있다. 이제 완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 긴급에서 완전 사용 승인이 떨어진 첫 백신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내 2억 명 이상이 해당 백신으로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 화이자 백신은 팬데믹 이후에도 백신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광고를 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양사는 또 앞서서 8월 16일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승인 프로세스를 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또 FDA에 관련 임상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완전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광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긴급 사용 승인 상태에서도 저희는 백신을 맞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 완전 승인 사태가 어떤 차이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게 있을까요? 사실 이 소식을 듣고 그 생각이 바로 나겠죠. 네. 지금까지 잘 맞아왔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도 이렇게 완전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백신 접종을 더욱더 좀 가속화하는 도화선 역할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보건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긴급 승인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존재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특히 이 기업이나 학교 등에서도 접종 의무화를 위해서는 완전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여온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안전성을 의심해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었던 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백신 접종을 더욱더 좀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에서의 지금 백신 접종률은 60% 정도, 접종 완료율은 51%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지만은 최근에는 다소 좀 백신 접종 상황이 정체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백신 완전 승인 이슈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증시 그린라이트 on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많이 올랐던 만큼 고점보다는 좀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악재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 넘치는 그런 시장 대응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 같은 어떤 기사를 제가 발견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미국의 소비자 센티먼트가 굉장히 낮은 레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그런 분석 기사가 되겠는데요. 지난 8월 중순 미시간대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심리지수 여러분들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팬데믹 이래 저점을 기록했었고요. 또 2011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서부터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자자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덕분에 S&P 500 지수가 향후 6개월간 그린라이트를 켜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계를 기반으로 도출해낸 결론이긴 한데요. 이 분석의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1978년 이래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의 변화폭 그리고 S&P 500 지수의 변화폭 이 상관관계를 월 단위로 모두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봤던 결과 소비자 심리가 이 10%포인트 감소할 때만
때마다 S&P 500 지수는 오히려 향후 3개월간 평균 3.6%의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반면 소비자 심리가 10%포인트 상승을 가리켰을 때에는 S&P 500 지수 상승폭이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1.7%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바그래프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바그래프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 통계가 과거의 통계일 뿐 사실 정확하게 소비자 센티먼트 그리고 S&P 500 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팀장님, 그렇다면 이 밖에 S&P 500 지수 올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물론 이제 각각의 로직은 다르겠지만은 이런 전망과 좀 비슷하게 연말에 S&P 500 지수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펜하이머나 골드만삭스 같은 IB에서 최근에 S&P 500 지수가 연말에 4,7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죠. 모두 최근에 4,300에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달간의 CNBC 집계에 좀 따르자면은 평균적인 연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4,200대 후반이었던 것이 지금은 4,328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많이 이뤄지면서 연말에 대한 증시 기대감도 더욱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CNBC 집계에는 물론 빠져있기는 하지만요. 펀드 스트레이트의 톰 리, 월가 대표적인 낙관론자죠. 이분은 10월 전에 S&P 500 지수가 4,8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티그룹은 4,000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80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이렇게 보수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IB도 있고, 그리고 이런 또 목표 주가를 저희가 볼 때는 IB들이 시장 상황을 또 보고 후행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걸러들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IB들 간에는 S&P 500 하반기 지수 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리는 의견들 나오고 있지만 10% 훌쩍 넘는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는 IB들 역시 있다는 부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시죠.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1년도 안 돼 세 번째. 어떤 걸 세 번째로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1년도 안 돼서 세 번째가 뭐 좋은 거였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죠. 나쁜 게 이제 1년도 안 돼서 세 번이나 나와서 이 부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GM이 또 한 번 이제 리콜에 관련된 악몽을 맞을 상황을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 후 정도였는데요. 화재 가능성에 따른 이 볼트 전기차에 대한 리콜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측은 미국과 캐나다의 19년도에서 22년형 7만 3천 대 정도를 추가로 리콜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은 17년도에서 19년형 6만 9천 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리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10억 달러 정도로 사측에서는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총 비용은 18억 달러 정도에 달하게 됐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의 거래에서 GM의 주가가 또 2% 정도 하락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GM은 한편 이 배터리 공급 업체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대로 리콜 비용에 대한 배상 약속을 받아낼 방침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GM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리콜 사태가 딱 들려오는 순간 주가가 약간씩 쇼크 반응을 보이기는 하잖아요. 이번 리콜 사태가 좀 악재로 작용할 만한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네,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주 전반에 대해서도 센티먼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 전반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가 그다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적인 악재에서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에서 좀 하락 반응이 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키워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11월에 동일한 문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7월에 동일한 또 리콜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나 같은 이슈가 반복된다는 데 따른 좀 피로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2분기 실적에 이런 리콜 관련해서 충당금이 8억 달러 정도 발생했다라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또다시 리콜을 확대하는 것이
또 한 번 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이제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GM의 주가가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약 한 24%나 좀 빠진 모습입니다. 리오프닝 기대가 좀 사라졌고, 그리고 전기차 모멘텀 역시도 조금은 좀 주저앉은 모습 때문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프리스도 목표 주가를 68달러에서 5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의 전기차 전환 전략이 더 이상 특출나지 않다.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이 다소 늦다라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GM에 대한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준비한 종목 뉴스도 확인해 볼 텐데요. 키워드 열어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자신만만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소식인지는 모두 예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반독점 당국인 CMA가 엔비디아의 ARM 인수 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엔비디아가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47조 원의 ARM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제 1년 가까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ARM을 실제로 품기까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MA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경우 시장 경쟁에 중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말하면서 심층 조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번 인수는 ARM과 시장 경쟁 그리고 영국에까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자신한다면서 영국 정부의 심층 조사를 통해서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수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엔비디아가 미국과 영국,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U 경쟁 당국의 승인까지 받아내야지 이 인수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EU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최소 5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이 심층 조사 건으로 인해서 인수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지체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최근 호실적을 전해준 이후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건이 들려온 이후에도 주가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었습니다. 추후에라도 혹시 악재로 어떤 작용을 하게 될 만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죠. 개장 전에 해당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5% 정도나 급등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실적 발표 후에 이틀째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날도 벤치마크라는 IB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 230달러를 제시를 한 것이 더욱더 긍정적인 투자 심리에 더욱더 불을 지폈고요.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양호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째 랠리가 이어진 이유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번에 암호화폐 채굴용 칩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쳤고 앞으로도 사측에서는 암호화폐용 채굴용 칩에 대한 매출이 기여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긍정적이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엔비디아 칩이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채굴 열풍이 끝났을 때 칩에 대한 수요도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암 인수와 관련을 해서도 사측에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이 기존보다 다소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은 완료될 것으로 확신된다라면서 이 시장을 좀 안도를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 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펀더멘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는 이런 관련된 이슈가 나오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 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반도체주에 대한 좀 센티먼트가 약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올라온다든지 이럴 때는 이러한 반독점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 좀 타격을 미칠 가능성은 앞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주가가 왜 이렇게 잘 가나 궁금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애프터마켓 시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